고유가 시대에 기름값을 아끼려고 찾아보니 하이브리드 차량이 눈에 띄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차량이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보다는 비싼데 흔하지 않다 보니까 걱정도 존재합니다. 내구성은 어떨까? 배터리는 괜찮을까? 수리비 폭탄은 아닐까? 저도 정비를 안 했었다면 걱정을 너무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오늘 고객님은 300만 원 예산으로 하이브리드를 보셨는데요. 걱정이 많다 보니 저한테 의뢰를 주셨어요. 오늘 검수할 차량이 이 차량인데요. 300만 원입니다. 지금부터 하이브리드에 대한 여러분들의 걱정이 정말인지, 저렴한 하이브리드는 탈만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할부이자가 걱정되시나요? 정비딜러 영범위에 방문 주시면 정비사가 시운전, 리프트 점검은 물론 고객 맞춤 할부 진행으로 이자 걱정도 덜어드립니다. 판매부터 금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이 차는 진짜 300만 원인데요. 이 차가 정말 저렴한 이유는 이 차량 연식이 15년 10월에 출고를 했고요. 10년이 넘었고 키로수는 19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교환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외판의 모든 부분은 다 손을 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프레임 사고는 없었어요? 프레임 사고는 앞쪽 판넬 쪽에만 사고가 있고 나머진 다 외판 사고입니다. 아니 영범아, 근데 외관이 진짜 깨끗해 보이는데? 근데 외관이 이렇게 깨끗한데도 사고 찰 수가 있는 거야? 사고 차기 때문에 더 깨끗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10년이 넘은 차량이다 보니까 여기 교체가 없었다면 헤드램프가 다 누래 보였을 거고요. 그러니까 완전 새 거야, 이거 램프가. 그리고 이런 뭐 도색 면 자체도 사실 연식이 오래되면 광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뭐 도색이나 교체를 통해서 거의 외관은 깔끔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사고차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물론 뭐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저는 뭐 외판 교체 정도는 금액이 낮은 차에서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10년이 넘었다고 한 건데 그럼 배터리 보증은 아예 끝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제조사에서 보증하는 배터리, 모터 이런 고가 EV 부품은 보증이 모두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런 차를 사도 되는 건가? 아무리 싸도? 제가 그거를 이 차가 괜찮은지 보는 거예요. 보증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이 차를 못 사는 거면 모든 차가 뭐 보증기간 3년, 5년 끝나면 다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역할은 보증기간이 끝나서 많이 저렴해졌지만 괜찮은 차량을 골라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차량의 외관부터 뭐 엔진룸, 실내 점검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300만 원짜리 준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어떨까요? 일단 앞쪽에 사고가 있었다 보니까 이렇게 헤드램프랑 이런 크롬 몰딩 이런 것들도 다 새 겁니다. 정말 깨끗해 보이고요. 다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외판 부분도 사실 연식이 좀 되면 뭐 문짝에 문콕 자국이라든지 기스가 좀 있는 편인데 문콕 자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타이어도 새 거야. 네, 타이어도 새 거예요. 이거는 사고로 인한 교체는 아니고요. 아마 타이어는 소모품이다 보니까 다 사용해서 마침 판매하기 전에 몇 개월 전에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년식이네. 네, 몇 개월만 타고 그냥 이제 판매를 하셨던 것 같아요. 26년식? 아니네, 가까이 보니까 26년식이네. 대박. 뒤에 타이어도 25년 37주 차로 거의 이 정도면 아직 1년도 안 된 새 타이어에 가깝습니다. 대박이다. 네, 이 300만 원 중에 타이어 값만 일단 한 6, 70만 원은 들어가겠네요. 근데 이 당시 하이브리드는 네. 배터리 공간 때문에 좀 트렁크가 좁다는데 그게 단점이 되진 않을까요? 물론 트렁크 쪽에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이쪽 보시면 가스통처럼 뭔가 막고 있는 게 여기 배터리 공간이에요. 그러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 차량들보다는 트렁크 공간이 넓습니다. 그러네요. 좀 위에 공간이 좀 남아있네. 위에 공간도 좀 남아있고 원래 가스통은 여기까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요것도 트렁크 공간이 작아서 난 못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사실 신형 차량, 신형 하이브리드 보셔야 됩니다. 신형 하이브리드는 뭐가 달라졌어요? 신형 하이브리드는 뭐 트렁크 플로어나 트렁크 쪽에 배터리가 있지 않고요. 2열 좌석 밑에 위치해서 뭐 공간에 대한 제약은 따로 없어요. 일단 실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나왔던 현대기아 차들은 이 시트가 엄청 빨리 해지거든요. 이렇게 주름도 엄청 많이 지고 좀 뭔가 만져봤을 때 약간 좀 오래됐다 라는 게 좀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차량은 연식이랑 키로수 대비해서는 그래도 컨디션이 괜찮은 편입니다. HG 가죽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원래 막 진짜 막 만져보면 막 거칠거칠하고 아니면 주름 때문에 안에 그 솜까지 보이는 좀 해지는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확실히 1열은 좀 더 지저분한 것 같네요. 맞아요. 아무래도 운전석에는 어쩔 수 없이 차량을 굴리려면 무조건 앉아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운전석 시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확실히 운전석은 사용감이 좀 있네. 엔진룸에서는 먼저 위에서 누유가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키로수가 많은 차량들은 누유가 있을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누유는 이제 이런 가스켓 라인들을 쭉 따라가서 모든 라인을 다 지켜보면서 유분기가 있는지 오일이 새어나오는 건 없는지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일단 이 차
차량은 이쪽 로칸 카바 누유가 약간 미세하게 보이네요. 이러면 수리비 폭탄 아니야?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로칸 카바는 작업하기도 굉장히 쉬운 편이기도 하고요. 교체를 하고 공임이랑 부품 가격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1-20만 원 정도 선에서 교체가 가능하고요. 로칸 카바 이 커버 자체가 깨졌다, 교체를 해야 된다 하더라도 약 30만 원 이내로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쪽 보시면 플러그 코일을 교체한 흔적이 보이고요. 일단 풀려 있기도 하고 요게 이제 신차 출고 때 들어가는 코일 종류가 아니거든요. 코일은 다 교체가 됐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앞에 이제 사고가 있어서 라디에이터도 교체를 했겠지만 부동액이 신형 부동액으로 교체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연식의 기존 부동액은 녹색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핑크색이라는 거는 새 부동액으로 들어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차량에 누유가 좀 많이 되는 부위인 체인 카바는 누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쪽 부분이죠. 볼트 라인을 따라서 일단 누유가 없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상부에서 봤을 때는 로칸 카바 누유 외에는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하이브리드 부동액이 이쪽 운전석 앞쪽에 보조 탱크가 있는데요. 이쪽도 지금 불투명하긴 하지만 라이트를 비춰봤을 때 핑크색 부동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용 부동액도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브레이크 오일도 이 정도 색상이면 교체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엔진룸에서는 로칸 카바 미세 누유 말고는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유가 전부는 아니죠. 더 중요한 게 남았는데요. 이 차는 하이브리드라서 시운전하면서 배터리 점검까지 진행을 해볼 겁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배터리까지 체크할 수 있는 EV 전용 진단기를 사용해서 배터리를 구성하는 셀들의 상태를 체크를 할 거고요. 20만 킬로가 가까워진 하이브리드 배터리 상태는 어떤지도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시승을 하면서는 MDPS 방식이라서 한쪽으로 핸들이 당겨지는 가석 현상은 없는지, 또 6단 자동 미션이 들어가는데요. 변속 충격은 없는지, 또는 EV에서 엔진으로 전환이 될 때 이질감은 크게 없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질감이 많이 생긴다는 거는 마운트가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중간에 충격을 받쳐주는 뭐 마운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션이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을 하면 많이 복잡해지고 차량 가격 대비 수리비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와, 근데 이거 300짜리인데 옵션이 꽤나 많네요. 그렇죠. 아니, 계기판도 엄청 멋있어.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고요. 일단 뭐 천장도 스웨이드로 고급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통풍 시트랑 뭐 열선 시트, 전자 파킹, 오토 홀드, 그리고 뭐 사운드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이게 사고차인데도 뭔가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게 있네. 그죠? 그리고 지금 엄청 조용해. 이게 타이어도 많이 남아서 노면 소음도 사실 다른 차량들보다 조금 덜 나오는 것 같고요. 나름 EV 모드가 좀 길게 지속이 됩니다. 배터리 상태가 막 안 좋거나 그러면 거의 일반 내연기관처럼 오토 스탑 된 정도로만 EV 모드가 발동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은 엄청 오랫동안 EV 모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 EV 진단기를 통해서도 체크를 해볼 거지만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시운전을 하면서 엔진이랑 미션에서는 문제가 없었고요. 배터리 점검은 좀 더 충분한 시운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체 점검을 먼저 하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영범아, 이 녹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이게 10년에 19만 킬로라는 숫자를 대입해서 보면 이 정도면 사실 평범한 수준입니다. 10년이 넘은 차량인데 대부분 현대기아 차량들은 이런 볼트 부분이라든지 이런 뭐 암 종류들 끝부분에 부식은 조금씩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연식이에요. 아무리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로어암이랑 너클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를 많이 받쳐주고 있는 부품은 부식이 없습니다. 부식이 있는 거를 싫어하셔서 뭐 다 교체를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300만 원 차를 구매를 해서 100만 원의 정비 비용을 드린다? 당장 주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감안을 하시면서 타시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그래도 내가 앞으로 사서 한 5년 정도 타기 위해서 하체 정비를 한다면 얼마 정도를 써야 돼요? 한 요 정도면 50만 원 언더로는 좀 충분하게 끝날 것 같고요. 뭐 스테빌라이저 링크라든지 어시스트함, 간단한 쇼바 이런 것만 정비를 해주셔도 승차감도 괜찮아질 거고요. 나중에 추후에 문제도 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쪽 하체를 보더라도 이런 뭐 주요 구동축, 등속 조인트랑 로어암, 타이로드 엔드볼, 쇼바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다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의 부식은 있지만 볼 조인트가 터지거나 부싱이 찢어져서 뭐 소음이 나거나 유격이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나 여기서 뭐 하나 발견했는데 네. 휠이 왜 이렇게 까져 있어? 자, 일단 이 차량 휠 기스가 좀 많은데요. 요거는 이제 평행 주차를 하다가 보도블럭을 긁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면 겉에만 살짝 다 긁힌 거지 어디 밸런스가 무너질 정도로 푹 패여 있거나 크랙이 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미관상 사실 신경이 잘 안 쓰인다 라면 그대로 타셔도 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나는 복원을 해야 되겠어요. 네. 그러면 비싸나요? 보통 휠 한 짝당 여기 중고차 시장 근처 기준에서 6만 원 정도를 받거든요. 4개를
정비를 다 하더라도 24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럼 서비스로 그거는 해주는 거예요? 서비스요? 제가 이 차를 팔아서 버는 돈이 그것보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차량 금액대가 조금 있으면 어느 정도는 이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서비스로 해드릴 수 있겠지만, 이런 차량들의 그런 걸 서비스로 한다면 제 수익보다 더 높은 수리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건 좀 감안해서 구매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다 완벽하게 수리하고 뭐 교체해서 판매를 한다면 이 차를 300만 원에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차량들은 가성비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감이나 기스 같은 건 감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리프트를 띄워서 봤을 때도 아까 위에서 로컨 카바 미세누유가 있던 게 약간 보이는 거 말고는 누유의 특이점은 더 없습니다. 깨끗하네요. 그럼 이렇게 하이브리드 차를 오래된 거를 사면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관리 같은 경우는 엔진오일 교체 주기는 똑같이 내연기관이랑 비슷하게 가져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용 구동액도 이렇게 교체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하이브리드를 오래된 거를 타도 연비가 여전히 괜찮을까요? 일단 이 차량의 최근 평균 연비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 차량의 평균 연비를 봤을 때 이렇게 13.1km가 나오는데요. 시내 주행만 했을 때의 연비고요. 고속도로 주행을 한다면 10 중후반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이브리드인데 약 13km 정도면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이 대형 세단에서 10년에 20만 킬로 정도를 주행한 차량으로서 연비는 정말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일반 내연기관이었으면 두 자릿수는 일단 보지도 못했을 거고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질문. 이 하이브리드 차 얼마나 더 탈 수 있어요? 얼마나 더 탈 수 있냐? 뭐 5년을 더 탈 수 있는 거야? 10년을 더 탈 수 있는 거야? 20년 더 타도 되는 거야? 일단 제 경험상 제 예상으로는 한 5년 10만 킬로 정도는 더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다 고치면 다 고쳐서 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차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수리비가 나오는 시점이 그때가 아닐까 싶어요. 보통 모터가 나가거나 엔진 보링이 필요하거나 배터리가 망가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뭐 100만 원, 200만 원의 수리비는 우습게 나오거든요. 그럴 때 폐차를 결정을 하는 게 약 5년에 10만 킬로 정도는 더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EV 진단도 마쳤는데요. 전압 편차는 정말 없는 편이라서 배터리에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렇게 저항값이나 이런 나머지 값들을 봤을 때 5만 킬로 미만의 신차급 중고차들보다는 수치값은 좀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문제라기보다는 차량의 노후화에 의한 약간의 성능 저하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요것보다 더 심한 차들도 많습니다. 10만 킬로만 넘어가도 이것보다 더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이 차량은 연식 킬로수를 감안해서 이 정도면 평균값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범아, 네. 근데 이렇게 상태가 좋으면 돈을 좀 더 받고 팔아도 되는 거 아니야? 광고 금액을 올려서 팔다 보면은 연락도 안 옵니다. 차를 봐야 이 차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보통 상태는 감안을 하지 않고 가격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업체가 필요한 겁니다. 비슷한 금액인데도 어떤 차는 똥차, 어떤 차는 좋은 차가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좋은 차로 골라드리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300만 원 하이브리드 상태가 괜찮을까 저도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연식 키로수 금액을 감안했을 때는 요것보다 과연 더 좋은 차량이 있을까 생각되는 정도로 상태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적어도 좋은 차량이 있으니까요. 혹시나 좀 저렴한 중고차를 찾으시더라도 저희한테 오시면 꼼꼼히 체크해서 좋은 차로 골라드릴 거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다양한 차량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비딜러 영범이었습니다.